반갑습니다. 헬스학입니다. 앞으로는 헬기라고 좀 간단하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된 그 주된 내용이, 제가 센터에 다니다 보면 연초에 회원 등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연초에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도 좀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운동하면서 지켜보면 대부분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석 달 정도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보면 좀 음식에서 많이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거의 일반식을 하면서 몸매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이가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에 나가서 식당 밥도 먹으면서 하는데도 지금 거의 10% 내로 아주 적게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식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일반식을 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대회 나갈 때 음식을 보면 거의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그리고 소금도 어느 정도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는 정말 잘 되지만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정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PT를 받거나 센터에 나가서 운동할 때 그런 얘기를 듣고 닭가슴살, 고구마 뭐 그런 식으로 바나나 먹고 야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을 빼게 되면 그동안은 잘 빠져요. 잘 빠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지속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지속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살이 찌고. 그런데 일반식 다이어트는 전혀 음식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식 다이어트 설명하기 전에 탄수화물 제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나 16시간 단식 있죠. 하루 이틀 단식하고 식사하는 거, 또 저탄고지, 황제 다이어트, 그런 다이어트 방법들의 결국 공통점은 뭐냐면 탄수화물의 제한입니다. 역시 결국에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돼요. 제가 16시간 단식, 간헐적 단식, 하루 단식, 저탄고지 다 해봤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저한테는 좀 맞지 않았었어요. 뭐냐면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이 느끼해서 좀 맞지를 않았었는데, 고지방 식사가 맞는 분들은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분명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에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방을 케톤이라는 물질로 변화를 시켜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을 에너지로 최대한 끌어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케톤 다이어트,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황제 다이어트 다 보면 거의 같은 종류의 다이어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삼겹살이라든지 버터, 몸에 안 좋은 지방들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중년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혈액 건강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지방을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아몬드나 호두, 올리브오일, 생선 등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 살도 빼시고 건강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의 결론은 결국에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식사하실 때 보면 밥을 한 숟갈 드시고 반찬은 조금 찍어 먹습니다. 밥 드시고 고기 반찬, 생선 반찬 조금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역시 이제 밥의 양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식사하실 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바로 반찬으로 먼저 배를 채우는 거예요. 가령 제가 집에서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삼겹살을 구웠죠. 삼겹살이나 아니면 고기 반찬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쌈에 싸서 먼저 맛있는 걸 다 골라 먹습니다. 멸치 반찬, 두부 반찬, 할 것 없이 김치, 그걸 먼저 먹고 그 다음 그 밥을 먹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식당에서 밥 한 공기만 먹어도 굉장히 배가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식당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문제점이 식당 음식들이 짜죠. 짜기 때문에 그 반찬들을 많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밥 공기를 비워내고 뜨거운 물을 받아와요. 뜨거운 물에다가 조금 그 사장님한테 미안하지만 그 반찬들을 좀 씻어 가지고 야채를 되도록이면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체지방을 아주 낮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식 다이어트로 이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변수가 생기죠. 꼭. 자, 뭐 모임,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어떻게 하냐면 저의 방식입니다. 자, 내일 회식이 있다 그러면 오늘 좀 간헐적 단식을 하고 회식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 먹고 그 다음날 한 이틀 정도는 클린한 음식을 드시고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전혀 체지방이 붙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 중년에 체지방을 너무 낮게 유지하다 보니까 노안이 좀 많이 찾아왔어요. 그게 좀 문제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중년 다이어트에서 이 노안이라든지 그 다이어트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체지방을 너무 낮게 유지하다 보니까 그 평상시보다 그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 노안이 좀 더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인분들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시고 나면 백가죽이 늘어진다든지 엉덩이 살이 접힌다든지 뭐 아주 좀 보기가 싫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한 40 중반 넘어가기 전부터 되도록이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50이 넘어가서 다이어트를 해서 피부가 좀 늘어졌더라도 얼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나머지 뱃살 늘어진 거라든지 엉덩이 살 처진 거 있죠. 그런 것은 좀 기간이 한 1년, 2년 지나면 서서히 그 피부가 달라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지금 당장 그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게 여러 면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 많이 알려진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다 보니까 그 케톤 물질 때문에 그런지 입에서 냄새가 좀 나요. 구취가. 제가 예전에 대회장 가서 그 선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도 많이 느꼈지만 저 역시도 이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저탄고지라든지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게 뭐 좋다 나쁘다 그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은 내릴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러한 방법들은 살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 다이어트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으니까 특히 그 일반식 다이어트는 정말 실천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